사업을 선택하고 토지를 선택하셨다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나요? 자금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자금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투자 막연한 계산은 여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다만 각 항목의 금액은 지역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예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 발생, 비용 발생, 그리고 자금 확보를 위한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견적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 내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토지값입니다. 이 항목은 토지 매수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자금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 매수 금액을 6억으로, 예를 들어 그 외에 얼마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록비입니다. 농지나 산지 등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록비를 토지 가격의 대략 4% 후반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억 토지 기준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때 취득세는 4%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여기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기타 세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임지대, 증지대, 등기 관련 비용, 등본 발급 비용, 채권 매입 비용,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관련 비용까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토지 금액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록비는 약 3천만 원 전후가 발생했습니다. 법무사, 등기 수수료는 각 사무소마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억 토지를 거래하는데 들어간 법무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번 사례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은 약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거래 금액의 최대 0.9%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6억이라면 약 540만 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목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증보험, 등록면허세, 비산먼지 신고 등이 일반적으로 함께 검토 진행됩니다. 점용허가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 개발 행위 허가를 진행할 경우 기본 허가 기준으로 평당 약 만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 개발 행위 허가 비용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예를 들어 450평 토지 기준으로 보면 기본 토목 개발 행위 허가 비용은 약 4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토지의 접도 조건이나 공사 방식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도로 굴착 허가, 비산먼지 신고 강화, 목적 외 사용 승인 등 추가적인 부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본 허가 비용과는 별도로 현장 여건에 따라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 측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할하여 측량한다면 현황 측량을 실시 후 다시 분할 측량하시는 것이 비용적으로 저렴해집니다. 일반 경계 측량 시 발생되는 비용은 면적별 또는 필지별로 가격이 다르니 지적 측량 사이트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번 토지의 경우 분할과 경계 포함하여 3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지인 경우 대체산림 조성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0%를 산정합니다. 법적으로 정한 공시지가 최대 상한선 금액인 제곱미터당 5만원으로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 7,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의 경우 60평 미만은 신고건으로 감리가 제외되지만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30평 이상의 경우 허가권 감리 조건입니다. 60평 평균 설계 비용은 구조 설계 및 전기, 통신, 설비, 도면이 제외되는 경우 8에서 10만원으로 책정되며 이에 640만원에서 800만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감리 비용은 평당 7에서 8만원 정도 형성되며 600만원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 표본 조사 해당 지역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문화재 조사 비용 발생은 면적별 계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번 현장의 경우 대략 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배수 설비 중 오수 및 상수도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접수 공사의 경우 최근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구간에 대해 시공 후 복구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접수 위치와 관련해 사전에 관할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현장의 상수도 접수 비용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전 정기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를 위해 가설 정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기 전문 업체를 통해 한전에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계량계함을 설치하고 전선을 실제 공사 위치까지 인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기업체에서는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설 정기와 본 정기 모두 정기 분담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kW 기준으로 전기를 신청할 경우 전기 분담금은 26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목공사 비용입니다. 토목공사는 평당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며 크게 구조물 공사가 없는 경우와 구조물 공사가 포함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물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당 포장 공사와 배관 공사를 기준으로 평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옹벽 공사나 보강토 공사 등 구조물 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공사 난이도와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당 최소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선까지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축 공사는 60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층고 높이와 구조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평당 260만 원에서 33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주님께서 의뢰를 주신 경우를 보면 모두 구조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없는 구조, 건물 폭이 9m에서 14m인 경우, 호이스트가 들어가는 경우, 데크가 형성되는 경우 등 구조와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견적 문의는 각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견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은 생각보다 작성할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시청에 문의하시면 관련 양식을 받아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할 내역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요 작성 항목으로는 토목 설계비, 토목 공사비, 토목 측량비, 농지 전용 부담금, 그리고 허가 관련 등록 면허세 등입니다. 이 정도 항목만 작성되면 지목 변경 신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 취득세는 언제, 얼마나 내는지 아시나요?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해 사용 승인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준공 완료 후 사용 승인 취득세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축 취득세 납부 방법은 지목 변경과 동일하며 공장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 창고형 60평인 경우 건축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타 부담금, 등록 면허세, 기타 공과금, 국민채권, 매입비용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걸 합하였을 때 대략 3억이 발생되었다면 이를 3.16%로 계산해 주시면 948만 원의 건축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건축물 보존 등기란 신축된 건축물을 처음으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존 등기 사항은 각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사무소별로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기준으로는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개발 부담금 납부는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인 경우 300평 이상 계획 관리와 생산 관리, 보전 관리 토지인 경우 500평 이상 토지의 개발 부담금 대상입니다. 비용은 지역 및 지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시군청 개발 부담금 담당 부서 또는 토목 설계사와 지번 기준으로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비용을 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 평당 100에서 130만 원 정도의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토지가 반드시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것밖에 안 들어가냐고 물으시거나 다른 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 구조를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형만 봐도 도로 기준으로 2에서 3m 낮거나 반대로 높은 땅이라면 옹벽이나 성토, 절토 같은 구조물 공사가 추가되면서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초기 자본금의 규모입니다. 현재처럼 대출 규제가 많은 시기에는 토지 전체 금액을 최소 자금만으로 구입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이후에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비용이 포함되면서 총 사업비 기준의 평당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평당 얼마가 드느냐가 아니라 내 토지의 조건과 자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